매일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죽음 명상을 알리는 용수 스님인데요. 죽음 명상은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이자 수행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9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던 용수 스님은 달라이라마의 강의를 듣고 티베트 불교로 출가해서 승려로 살고 있습니다. 용수 스님은 인스타그램이나 쇼츠로도 유명합니다. 책도 여러 권 내셨죠. 용수 스님의 곰, 용수 스님의 코끼리, 용수 스님의 사자 같은 책들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명상글이 토대가 됐습니다. 최근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한 문답집 이대로 살아도 좋아도 나왔습니다. 용수 스님이 올해 4월 반려견 아띠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슬픈 마음을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님의 아버지가 자살로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고백하셨습니다. 자살사별자들이 마음으로 쓰는 부고 애도, 오늘은 용수 스님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릴 때 그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이제 9살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사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린 나이에 어머니하고도 헤어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낯선 땅에서 사시게 된 건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일찍 가서 9살 때 가서 이제 언어를 빨리 배우고 또 적용도 이제 빨랐죠. 그래도 이제 항상 저도 알게 모르게 약간 이방인 같은 이런 내 나라 같지 않는 이런 느낌은 저도 알게 모르게 있었어요. 항상 옷을 사면 팔다리 너무 길고 좀 그것으로 생긴 불안 또 열등감 이런 거는 아직까지 좀 해결 안 된 그런 게 남아 있고요. 인스타에서도 이제 밝히셨고 최근 이제 내신 책 이대로 살아도 좋아, 여기에서도 이제 아버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어떻게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 있었죠 그때. 그리고 거기 인사동에 어떤 명상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동생한테 이메일을 받았어요. 다음 날에 이제 미국으로 갔죠. 미국에서 이제 아버님 계시는 집에서 이제 혼자 사셨는데 거기서 이제 동생이 발견한 거예요. 아버님 시체를 발견하고 이제 나한테 바로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이메일을 보고 이제 다음 날 비행기 타고 그 짐도 정리하고 이렇게. 그 이메일을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좀 기억이 나시나요? 예, 그럼요. 어디에 있었는지도 기억하고 누구랑 있었는지도 다 기억해요. 충격적인 순간은 그렇게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식당에 있었는데 점심시간이었죠. 캐주얼하게 이제 휴대폰을 보다가 그 소식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안 먹고 나와서 그리고 집에 가는 도중에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올라가는 그 골목길에서 이렇게 더 이상 운전을 못할 정도로 막 눈물이 나고 이렇게 주차를 못하고 이렇게 차를 세우고 중간에 이렇게 그리고 막 통곡을 더 하고 비행기 타면서도 좀 멍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좀. 그때 스님 이제를 가장 괴롭혔던 감정이 뭐였나요? 후회가 아주 컸고요. 내가 효도를 못했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많이 좀 바빴어요. 아무데도 못 가고요. 또 아버님 성격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격도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지, 흔쾌히 막 즐겁게 막 같이 다니고 그렇게 원래 이제 효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2달인가 이렇게 몇 달 계셨어요. 귀화를 하려고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남은 인생을 이제 한국에서 보내고 싶었고 이런 생각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더 이제 자살하시고 나서 이제 더 큰 좀 이렇게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더 많이 느낀 거죠. 제가 이렇게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제어식이었던 것 같아요. 또 4월에는 아띠도 갑작스럽게 이제 하늘나라로 간 거잖아요. 사실 아띠의 죽음도 스님께는 정말 큰 상실이었을 것 같거든요. 데리고 온 지는 1년도 안 됐어요. 예. 그래도
강아지하고는 관계가 좀 각별하더라고요. 이렇게 말 넘어서 이렇게 전해지는 이런 감정들이나 이런 게 이제 뭐 우애나 이런 그 사랑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더욱 그 보내기 어려웠고 아쉽다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뭐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근데 정확히 그 안타까움이 뭔지 그때는 알겠더라고요. 이게 안타까움이구나 이렇게. 되게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아버지가 자살하실 때 하고 아띠가 죽었을 때 하고 이렇게 뷔페 가면 굉장히 음식이 다양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분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감정 이렇게 놀라움 처음에는 굉장히 놀랍죠. 죽음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또 화가 나고 막 허전함 또 안타까움. 불교에서는 그 모든 게 우연은 없다고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우연은 없다. 뭐든지 무슨 이유 때문에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그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는. 이 자살이란 죽음을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제 승려시니까 티베트 스님으로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이러한 이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수치심은 이제 숨어 있어야지 수치심이 되는 거거든요. 밝히면 수치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흠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흔한 일이라는 거 원인들이 되게 다양하다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좀 스스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게 이 첫 번째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자꾸 말을 할수록 이제 더 말하기 쉬워지고 또 그게 이제 받아들이기 더 쉬워지고 그 수치감이 없어지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이제 자살을 할 때는 그냥 그 순간에 너무 견딜 수 없고 이제 이게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에 아니면 뭐 그 과정에서 누가 이렇게 좀 위로의 말을 하거나 아니면 희망의 그 빛을 이렇게 살짝 보여주면 자살을 안 해요. 그런 주위의 뭔가 역할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가 너무 냉정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따뜻함이 좀 필요한 사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스님께서 그 슬픔으로 다르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봤는지 이 책에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슬픔이 좀 깨달음을 줬다는 뜻인가요? 저는 이제 슬픔이 가장 이제 변화의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감정이 슬픔이라고 보거든요. 슬픔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가장 그런 유용한 그런 감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삶이 슬프거든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이제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온 대로 살지 않고 이제 그렇게 다르게 살고 싶고. 티베트 불교의 죽음 명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책이나 인스타그램에서도 스님께서 죽음 명상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죽음 명상이라는 게 뭔가요? 죽음 명상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제 죽을 운명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은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몰라요. 죽을 거라는 것을 알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 시간의 한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살 줄 알고 뭐 오래 살 줄 알고 이러니까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시간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할 그런 사유할 그런 주제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는 바로 자기 죽을 운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죽음 명상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이 삶의 무상함을 이렇게 생생하게 좀 알아차리는 거. 이 몸도 재산도 그렇고 언젠가는 영원히 이렇게 두고 갈 거고 나는 이 지구상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가.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 그럼 이제 좀 삶을 바르게 보는 이런 견해가 생겨요. 그게 죽음이 주는 바른 견해라고 해요. 그 유한성을 깨달았을 유한성을 깨달으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나 시선이 달라진다 요거네요. 그렇죠. 유한성을 깨닫는 게 죽은 명상이에요. 네, 스님께 그런 가족이나 친구나 사랑하는 누군가를 이제 자살로 잃은 이제 분들이 찾아온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이런 게 이제 독특한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그리고 삶의 일부라고 명백하게 말을 하라고 그리고 이제 힘들더라도 그냥 말을 하라고 그냥 이렇게 자살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숨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죽으면 말도 하면 좋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무슨 말하면 이렇게 뭐 그런 약간 미신이 있거든요. 약간 뭐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 뭐 근데 그런 미신이에요. 이렇게 그거는 아니거든요. 애도는 결국 표현인 것 같아요.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럼 그 애도의 기간이 그렇게 길게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이제 적당히 무너지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너무 많이 무너지지 말고 그리고 이제 평소처럼 할 일을 하고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네, 스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위안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인생은 슬픔이다. 슬픔을 깨닫는 것이 다른 삶을 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스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자살사별자들이 마음으로 쓰는 부고 애도, 오늘은 용수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애도는 오디오와 영상 편집의 박고은 PD, 사진의 정다빈 기자, 오디오 페이지 제작의 이정화 디자이너, 남유진 개발자, 인터뷰에 저 김지은이 참여해서 만듭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